안녕하세요. 세상을 귀여운 감성으로 물들이고 싶은 쿨쿨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굿즈를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굳이?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 굿즈 판매할 거 아닌데요? 굿즈를 단순히 판매한다고만 생각하신다면 1차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굿즈가 정말 확장성이 좋은 아이템이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거든요. 하찮은 굿즈가 어떻게 돈이 되어 가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람들은 왜 굿즈를 좋아할까요? 카페에서는 왜 굿즈를 나누어주고 기업에서는 왜 한정판 굿즈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사실 이 굿즈라는 건 미끼예요. 특히 종이 굿즈는 제작 단가가 저렴한 데 비해 광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고 있어요. 내 브랜드를 유니크한 나만의 감성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죠. 시각적으로요. 이것들은 제가 갔던 다양한 장소에서 가지고 온 굿즈들인데요. 저는 굿즈를 가져갈 수 있는 곳에서는 다 가져오는 편이에요. 일종의 직업병이죠. 오, 이런 방식도 좋은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자체 평가도 해요. 이렇게 저는 다양한 곳에서 나누어주는 다양한 감성과 디자인의 굿즈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해요. 굿즈를 잘 활용한 곳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이 브랜드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구나. 집에 가져간 굿즈들을 다시 볼 때 한 번 더 그 브랜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돼요. 굿즈는 단순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확장도 가능해요. 그럼 단순 판매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굿즈의 활용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중요해지니 끝까지 봐주세요. 첫째, 작게 시작하기. 굿즈는 단가가 저렴한 편이어서 가볍게 시작하기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스티커나 엽서, 떡메모지 등 간단한 굿즈로 제작 판매를 시작한 뒤 점점 종류를 늘려나가면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면 좋아요. 문구류로 시작해서 의류,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다이노탱이라는 브랜드도 처음에는 귀여운 그림의 스티커 판매로 시작해서 지금은 생활용품까지로 그 종류를 확장한 캐릭터 굿즈 브랜드인데요. 지금은 해외에도 진출했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인스타를 키우며 나의 팬을 모으는 작업부터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둘째, 큰 시장으로 점차 확장하기. 제품을 하나씩 파는 것보다는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량 주문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단체 주문을 받는다든지 동호회 등 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한꺼번에 많은 양을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죠. 기업에 제안을 해볼 수도 있어요.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는 굿즈들은 언제나 인기가 좋거든요. 기업에서는 늘 임직원들에게 선물할 새로운 아이템들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굿즈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사람들은 사실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굿즈들을 늘 개발해 두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커스텀 굿즈 활용하기. 요즘은 4차 산업시대라고 하죠. 4차 산업? 그게 뭔데? 하실 텐데요. 그냥 쉽게 말해서 대량 생산 시대를 지나 이제는 커스텀 굿즈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는 내 굿즈의 이니셜이나 이름, 문구 등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펜에 제 닉네임을 새겨 넣은 적이 있었는데요.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아, 이래서 커스텀을 좋아하는구나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씩 판매도 가능하지만 단체 주문한 상품에 이니셜이나 소속감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문구들을 새겨주면 그것 자체로 특별한 상품이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내 사업과 연결하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도 좋지만 굿즈를 내 사업과 연결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어떤 굿즈를 활용해서 내 사업을 확장해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굿즈를 활용해서 내 사업을 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수강생분들 중 카페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은 카페 마스코트 캐릭터를 창작해서 굿즈들을 만드신 뒤 한켠에 굿즈 판매까지 연결하신 분도 계시고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굿즈들을 만들어 수업에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도 그런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저는 맨 처음에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디자인 배우세요 라고 하지 않고 스티커랑 그립통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라고 홍보를 했죠.
그만큼 굿즈는 누구나 갖고 싶고 만들고 싶은 아이템이란 말이죠.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굿즈를 활용하면 내 사업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어요.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걸 활용해서 내 사업에 접목시켜 보자고요. 5번째, 제작 의뢰받기. 내가 그림도 꾸준히 그리면서 이렇게 굿즈도 직접 제작하다 보면 디자인 제작 의뢰를 받기도 해요. 저도 비누 브랜드 대표님과 함께 리뉴얼되는 브랜드의 명함부터 엽서, 패키지까지 디자인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굿즈 제작 방법을 배워 그림뿐 아니라 굿즈 디자인 방법까지 섭렵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겠죠. 굿즈 디자인을 배우다 보면 인쇄물에 대한 감이 잡혀서 응용력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 분께서는 이제 굿즈샵에서 굿즈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이제는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의 시각에서 보고 잘된 디자인인지 아닌지 등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굿즈는 내가 사이드 잡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내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내가 필요한 명함이나 메모지 정도는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제작 방법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디자인 의뢰를 하면 소통하기도 쉽고 더 좋은 방향으로 제안하기도 수월해지죠. 당장 사업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배워두면 내가 필요한 것들이 생길 때 직접 만들거나 지인의 디자인을 제작해 줄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굿즈 제작 몇 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이 다 가능하니까요. 사실 거기서 거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헷갈리죠. 아무것도 모르고 감도 안 오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2년 넘게 피드백을 해드리다 보니까 좋은 결과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이 굿즈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을 완전 몸으로 체득하게 됐어요. 그때 가서 배우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 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내가 진짜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다 활용할 날이 분명 올 거예요. 세상에 쓸모없는 배움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양한 제작 방법들과 자료들이 정말 많은 시대잖아요. 검색해보시면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 하나씩 도전해보시고요. 조금 더 밀착 피드백이나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이번 달에 모집하는 굿즈 수업에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의 친한 동료이자 멘토가 되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더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귀여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